오늘부터 실내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죠. 수혜주를 펀더멘탈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심지어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담당의 오현진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 연구원님 오신다고 해서. 네. 지난 금요일 날 인탑스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근데 사실 진단키트로 실적이 좋았고 각광을 받았는데 네. 이제 마스크 벗으면 진단키트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매력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왜 금요일 날 보고서를 내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인탑스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하던 사업이었다가 신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제조업체 위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먼저 성과가 났던 게 이제 저희 진단키트 쪽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1분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1분기 실적이 제일 좀 이쪽 관련해서는 가장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1분기 이후가 이제 1분기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많을 텐데, 사실 관련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었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 차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좋은 거는 좋지만 사실 그게 어떤 피크, 분기 실적이 어떤 피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그 이익 체력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신사업의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체력은 높아졌고 1분기가 플러스로 더 나오는 거는 좀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점으로 좀 봐야 될지를 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본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해서 2분기, 3분기가 이제 성수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또 신사업 쪽에서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로보틱스나 뭐 메디컬 헬스케어 쪽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좋은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엔 좀 더 기대감을 그쪽으로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랄까요? 양수겸장이랄까요? 코로나 네. 시대에는 진단키트로 수익이 나고 네.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면 본업인 스마트폰과 또 로봇 부문에서 실적을 내는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네, 사실 그래서 이 제일 확장성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었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랜 기간 삼성이라는 대형 그 업체를 고객사를 대상으로 그 갖추게 됐었던 게 여러 제조 공정이나 양산 능력이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성과가 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좀 선순환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에 연동이 되겠네요, 실적이.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중저가형 A 시리즈 이하단 모델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A 시리즈 신제품이 출시되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렇게 좀 본업 쪽에서는 이쪽 2, 3분기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찍힐까요? 기존 사업부 성장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사실 기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뭐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크게 성장한다기보다는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워낙에 관련해서 코로나나 공장 셧다운이나 문제로 A 시리즈가 특히 좀 안 나갔었었는데 그런 부분 대비해서 좀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진단키트 때문에 많이 높아져 있는데 2, 3분기에도 뭐 당연히 진단키트가 뭐 당장에 얼마나 꺾일지, 왜냐하면 해외 수출이나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전반적인 이익 체력이 분기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한 업체가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사이익, 코로나가 오히려 종료되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 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그런 부분에서 로봇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 부분에서 로봇 사업의 어떤 부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 인탑스가 신사업으로 제조하는 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단순 진짜 어셈블리만 하는 위주의 그 시작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뭐 최초의 제품 설계부터 해서 쉽게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이제 제조 기술은 있는데 제조 양산할 능력이 없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인탑스가 좀 전담해서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저희 ODM이나 이런 정도의 그 사업으로 보시면 그거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업체에 이제 서빙용 로봇의 이제 제품 설계부터 해가지고 최종 완성품까지 제조 공정에 상당히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빙 로봇을 제조하고 설계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아직 이렇다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이 사실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서빙용 로봇이나 관련해서 올해 뭐 대폭 이제 성장하는 올해 뭐 진단 키트처럼의 실적적인 임팩트가 크진 않겠지만 사실 뭐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성장성은 꾸준할 거고, 올해도 지금 몇백억 원 수준의 그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얼마나 몇 배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나요? 그 서빙용 로봇 시장에서 이게 아니 혹은 서빙용 로봇으로 시작을 해서 로봇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사실 뭐 그 기관 투자자 대상을 행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뭐 오피셜하게 지금 어떤 그 사업이 확장된 거는 아직은 뭐 베어 로보틱스에 대한 로보틱스 사업밖에 없지만 회사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랜 기간 좀 제조 능력을 키워왔었고 관련해서 적용이 잘 되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 뭐 말씀하셨던 업체 외에도 충분히 확장성은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소 로봇 회사들 중에서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대형주가 아닌 소위 대기업이 아닌 이런 사이즈가 좀 더 작은 로봇 관련 회사에 주목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주목이 되는데 이야기 듣는 대로 저희 또 보고서로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VC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어떤 업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VC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라 간단하게 어떤 업체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골프 최근에 많이들 치실 텐데 골프에서 이제 거리 측정기를 이제 주요 판매처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 캐디라고 하는 이제 사명에서 좀 변경이 된 건데 VC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골프 관련 IT 기기를 지금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도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골프 대 인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그 반사수혜를 받던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성장성을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그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진 않고요. 골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분들이 입문을 했었을 텐데 지금 1년 차, 2년 차가 되고 있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IT 기기의 보급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었고.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올해부터 좀 IT 기기의 좀 판매량이나 보급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성장세는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골프 초보자들이 거리 측정기 쓰면 동반자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구력이 되고 나서 거리 측정기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골프 시장이 성장한 지 1년 지나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뭐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차거든요, 구력이. 전 이제야 좀 쓰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를.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습니까?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리어스 골퍼라고 할 수 있는 골퍼의 그 비율 자체는 해외 시장이 훨씬 많거든요. 뭐 KD 없이도 골프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관련해서 지금 10년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올해부터 이제 좀 해외 그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면 그 성장세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세보다 훨씬 좀 가파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다. VC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오현진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